안녕하세요, 캠노트석입니다. 오늘은 사용 방법은 초보급, 그리고 기능과 성능은 프로급의 스마트폰 짐벌 호엠 아이스테디 M7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이 제품은 호엠에서 제공을 해준 제품입니다. 근데 다 아시죠? 제 채널 특성상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광고성 가이드는 전혀 수용을 하지 않죠. 제가 직접 써보고 어떠했는지 체감 그대로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호엠 하면은 아무래도 짐벌을 자주 또 오래 쓰신 분들은 그래도 최소한 브랜드 네임은 들어봤을 겁니다. 또는 실사용을 해본 분도 계실 거고요. 근데 솔직히 일반적인 사용자들은 이 브랜드를 잘 몰라요. 해외에서는 그래도 인지도가 꽤 높은 브랜드인데 국내에서는 인지도가 좀 떨어집니다. 낮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생소하죠. 생소한데 알고 보면 상당히 기술력은 좋은 그런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보면 트래킹 모드를 포함한 짐벌들이 많이 출시되고 있잖아요. DJI 같은 경우 카메라 짐벌 RS4 미니에 트래킹 모드를 포함해서 출시를 했었죠. 이게 최근입니다. 근데 호엠 같은 경우는 아이스테디 MT2라는 카메라 짐벌이 있어요. 여기에도 트래킹 모듈이 들어가 있는데 무려 1년 전에 출시한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기술력에서는 떨어지지 않는 브랜드인데 국내에 어떤 인지도가 그리 높지 않아서 생소하게 느끼는 분들이 많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브랜드에서 만든 제품은 어떠한지 아이스테디 M7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이게 오는 길이 상당히 험했나 봅니다. 박스 허리가 이렇게 꺾여 있어요. 가슴이 아프네요. 언박싱을 하면서 호엠 아이스테디 M7의 가격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라인업을 보면 이렇게 다양한 짐벌들이 존재한다는 거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아이스테디 M7의 가격은 399,900원이에요. 출시 가격이 거의 44만원이었거든요. 가격 하나만 보면 이게 스마트폰 짐벌인데 너무 높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호엠 아이스테디 M7은 우리가 흔히 접하는 20만원 전후반대의 접이식 짐벌하고는 좀 달라요. 그런 제품들은 대부분 극초보도 쓸 수 있는, 그리고 성능과 기능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M7 같은 제품은 전문가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크기도 크고 성능과 기능의 한계가 상당히 넓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드 케이스부터가 상당히 웅장하죠. 자, 이게 오는 동안 험하게 와서 약간의 찌그러짐이 보이긴 합니다만 충격 흡수는 충분히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놀라운 건 케이스도 이렇게 퀄리티가 좋네요. 그런데 중요한 건 본품이죠. 내부에 들어있는 구성품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군요. 이게 기본 세트입니다. 물론 추가적인 옵션이 있는 세트는 없지만 요것부터 볼게요. 여기 안에는 아마 케이블이 들어있지 않을까. 자, 봅시다. 그러네요. 이게 A2C 짐벌 충전용이랑 역 충전을 위한 C2C 케이블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약간 단촐하게 보이지만 이거 외에 필요한 건 없죠. 그리고 여기 위에 설명서 같은 게 들어있네요. 근데 우리는 아시죠? 설명서 안 봅니다. 네, 얘는 빠지고요. 그 다음에 미니 삼각대, 요거는 그냥 보자마자 느낄 수 있는 게 퀄리티가 상당히 좋아요. 마감이 야 좋다. 이게 빗살무늬 패턴이 들어가 있죠. 근데 이게 우레탄 코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본 이런 미니 삼각대 중에서는 가장 퀄리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묵직합니다. 그립을 하는데 상당히 편하네요. 그리고 소재도 정말 좋아 보입니다. 일단 전체 구성품을 정리하면 이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양도 중요할 것 같아요. 사양을 체크해 봅시다. 중요한 것만 좀 중점을 두고 살펴볼게요. 자, 일단 소재가 고성능 합성 소재라는데 실제로 보니까요, 이게 플라스틱인지 금속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내구성이 좋아 보여요. 그리고 좀 고급스럽다라는 느낌도 많이 있고요. 페이로드가 올릴 수 있는, 그러니까 수용할 수 있는 무게를 말하는 건데 500g이나 됩니다. 이 정도면 가장 무거운 아이폰, 갤럭시 폴드를 올려도 무조건 수용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제가 볼 때는 프로급이다 보니까 렌즈 같은 거, 필터 같은 걸 더해도 상관없게 그렇게 쓸 수 있게 페이로드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살펴볼 게 작동 시간.
요게 노말로는 12시간 사용 가능하고요. AI 추적기를 사용하게 되면 8시간, 여기에다가 조명까지 쓰게 되면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충전 시간은 3시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볼 부분이 제어 범위예요. 이런 제품의 특징이 펜, 롤, 틸트 축의 각도가, 작동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기본적으로 넓어요. 그리고 리모컨, 이게 조작부 쪽이에요. 컨트롤러 부분인데 리모컨의 무선 작동 범위가 거의 10m라고 스펙상 나와 있지만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그 이상 되긴 되더라고요. 참고로 리모컨은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어요. 짐벌을 충전할 때 같이 충전이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호엠 아이스테디 M7의 디테일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I 추적기를 보면요, 이렇게 빼낼 수가 있죠. 착탈 가능한데 마그네틱으로 붙여주는 방식입니다. 근데 여기 고정을 할 수 있는 잠금 버튼이 있어서 분실 우려나 분리될 위험은 없어요. 그리고 폰을 거치할 수 있는 이 클램프 부분은 수동으로 이렇게 가로, 세로로 전환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요건 조금 아쉽죠. 그리고 여기에 레버가 있습니다. 잠금을 위한 레버인데 이게 총 3개가 있어요. 축을 가지런하게 정리정돈을 할 수가 있죠. 축을 정리해서 들고 다니면 조금 더 휴대하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버튼은 이쪽에 하나 있죠. 마지막 잠금 레버는 본체와 축을 이어주는 부분, 그러니까 핸드글이 바로 위쪽이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고요. 제가 호엠 아이스테디 M7을 처음 사용할 때는 이 잠금 레버 위치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번거로웠는데 이게 익숙함의 문제였고, 익숙해지니까 상당히 빠르게 접고 펼치고가 가능했습니다. 이런 전문가급 제품들은 대부분이 스마트폰을 거치하고 밸런스를 맞춰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해보니까 상당히 편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한번 맞추면 사실 따로 바꿀 일이 별로 없죠. 대신에 풀 세팅을 한 상태에서 밸런스를 맞추는 거, 이게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면 이렇게 4분의 1 지스크류 홀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여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아래쪽에 측면에도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장을 할 때 상당히 유용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호엠 아이스테디 M7의 특이점은 이렇게 조작부, 리모컨이 분리가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무선으로 운영이 된다는 거고, 본체 측면 보면 이렇게 휠이 있어요. 대부분 이게 줌 기능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건 좀 다릅니다. 휠 중앙에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요걸로 필라이트냐 축을 제어하느냐 선택이 가능하고요. 보통은 하얀색, 노란색의 라이트만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 제품은 이렇게 RGB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휠을 돌려서 밝기라든지 색 온도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라이트가 상단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활용도도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면 줌 기능을 할 수 있는 레버는 어디 있느냐? 이 휠은 여기 있습니다. 셔터 버튼을 둘러싸고 있는 이 레버가 줌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이 리모컨의 주요적인 기능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터치 슬라이드를 해서 보면요, 미리 보기, 그러니까 모니터링이 가능해져요. 이걸 또 무선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이 장면은요, 스마트폰으로 보고 있는 그 화면은 아니고 AI 추적기에서 보여지는, 그러니까 AI 추적기가 가지고 있는 카메라 렌즈에서 보여지는 그 장면이거든요. 물론 약간의 오차는 있지만 그것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거 덕분에 좀 더 정확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호엠 아이스테디 M7을 사진이나 다른 사람의 리뷰 영상으로 봤을 때는 이 메뉴가 상당히 복잡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초보자들은 못 쓰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다뤄보니까요, 딱히 어려운 건 없어요. 기능이 많고 세팅할 것도 많이 있긴 한데 직접 써봤을 때 보기보다는 간단하게 잘 되어 있는 편이네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기본적인 설정 같은 건 처음 세팅을 해놓으면 여러 번 건드릴 필요가 없어서 딱히 어려울 건 없었습니다. 메뉴 같은 경우도 참 좋은 점이 그건 것 같아요. 물리적인 휠이나 버튼, 레버를 통해서 거의 대부분 자주 쓰는 기능들이 할당이 되어 있더라고요. 꼭 단축키처럼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것도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기능이 하나 있었는데, 여기 보면 와이드 앵글이라는 메뉴가 보이죠. 요게 뭐냐면요, 누르게 되면 축의 전방 후방의 위치가 바뀌게 돼요.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이게 왜 그러냐면 요즘 스마트폰이 워낙 좋다 보니 여러 가지의 렌즈를 포함을 하고 있잖아요. 초광각 렌즈를 사용할 때 축이 화면 안에 보이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사용을 해보면 어려울 게 없는데 왜 보기에는 이렇게 복잡해 보이고 어렵게 이 메뉴들이 보일까? 여기에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설정 가서 랭귀지, 그러니까 언어를 보면요, 한국어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막연히 바라볼 때는 어렵게 보였는데 한국어 지원이 안 되는 건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호엠 아이스테디 M7의 기본적인 부분들만 좀 살펴봤습니다. 뭐 앞으로 제가 시리즈로 리뷰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들을 알려드리겠지만 일단 일주일 동안 사용을 해보고 있어요. 이 사용도 실사용보다는 하드한 테스트만 일주일 동안 계속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 역시 호엠 제품은 처음 써봐요. 처음 써보다 보니까 제가 조금 더 파악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테스트만 거듭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국어가 안 되다 보니 메뉴와 설정을 보면 막연하게 복잡해 보이고 어렵게 보이더라. 근데 써보니까 그건 아니더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가만 보니까 이 기능을 쓸 수 있는 버튼 할당을 상당히 잘했어요. 상당히 잘한 게 예를 들면 휠 버튼이 옆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보통 이 휠이 줌 기능을 대신하게 돼 있는데 요렇게 손에 쥐고 요런 식으로 이제 돌리게 되죠. 근데 이런 프로급에 해당되는 짐벌들은 보통 쥐는 방법이 기본적으로는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밑에 검처럼 쥐고 사용을 하게 돼 있어요. 이래야지 밸런스를 잡기가 상당히 좋거든요. 근데 이걸 이렇게 돌리기 시작하면은 이제 한 손 컨트롤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재미있게도 여기에다가 줌 기능을 넣어놨잖아요, 이 레버에.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한 손으로 컨트롤이 가능한 거예요. 이런 것처럼 어떤 기능을 잘 조합을 해놨다. 그리고 재밌는 게 지금 이 트리거 버튼, 그리고 옆에 있는 휠 버튼, 이게 버튼을 한 번 누를 때, 두 번 누를 때, 세 번 누를 때 이때마다 기능이 달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더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왜냐면 휠, 그리고 휠 중앙에 또 버튼이 있거든요. 버튼, 전원 버튼도 다른 기능을 수행합니다. 트리거 버튼까지 있고. 그러다 보면은 여기 전면부에 또 셔터 버튼도 있고 레버도 있고 조이스틱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전체적인 걸 어떻게 다 외워요? 이게 좀 프로급들이 이런 단점이 있긴 합니다. 좀 복잡한 그런 게 있는데, 재밌는 거는 그거죠. 여기 본체에 있는 기능들이 여기에 그대로 또 다시 할당이 됐어요. 그러니까 중복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 이걸 무선 리모컨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서 이 짐벌로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여기서 할 수 있게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할당을 하다 보니 그냥 한 가지만 외우면 사용이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딱히 어려움 없이 한 40분 동안 갖고 놀았나?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용법은 다 익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테스트를 할 때는 사실 곱게 안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쁜 장면들, 그리고 멋있는 장면들을 만들기 위해서 구도를 맞추고 앵글 맞추기보다는 파워워킹을 하면서 얼마만큼 묵직하게 화면을 잡아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많이 초점을 뒀었거든요. 확실히 여러분들이 자주 접하는 흔한 스마트폰 짐벌과는 달리 프로급이다 보니까 좀 묵직함이 있잖아요. 이런 제품들은 이렇게 가볍게 통통 튀질 않아요. 화면을 잡을 때도 좀 묵직하게 안정감 있고 부드럽게 잡아주는 부분도 많고요. 성능의 한계도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다양한 장면들을 재밌게 풀어낼 수가 있었거든요. 이게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들이 자주 접하는 스마트폰 짐벌은 누구나 극한의 초보자라도 쉽게 사용을 하면서 간편하게 쓸 수 있는 제품, 간편하게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면 이 아이스테디 M7 같은 경우는 제대로 영상을 만들어 보고자 할 때 좋은 장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프로급이 좀 그런 쪽으로 전문성은 있어요, 확실히. 그래서 일반적인 스마트폰 짐벌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카테고리가 다른 구분을 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히 좀 그런 건 있어요. 요즘 짐벌들이 접이식이니까 갖고 다니기가 그래도 편한 편이잖아요. 얘는 이렇게 축을 다 접을 수 있어서 좋긴 한데, 확실히 삼각대를 분리해 내더라도 크기에 대한 부담은 약간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사용자마다 좀 다르긴 한데, 내가 뭐 영상을 좀 더 완성도 있게 찍겠다라고 하면은 요 정도는 감수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어쨌거나 휴대성 하나만 보면 조금 떨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제가 들고 다니면서 테스트를 하면서 느낀 점은 그만한 가치는 있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옛날 생각 많이 나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전문가용
짐벌을 쓸 때 딱 요런 기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쓰는 동안 좀 설레이고 재밌었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 제품의 사용법, 그러니까 초보자들이 어려워할 수 있으니까 사용법부터 촬영을 어떻게 하는지, 어떤 기능이 있는지, 그리고 원격 거리는 얼마나 되는지 여러 가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전 이만 꺼지겠습니다.